여러분 혹시 아세요? 70세 이상 어르신 중 43%가 낙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1년 안에 보행기나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무서운 통계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혈액순환 장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이 두렵지 않으세요?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자꾸 깨시나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과 림프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승철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노년 환자 7천여 명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90%는 순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하는 샤워, 그 5분 안에 숨겨진 건강 회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시면 어떤 이득을 얻으실까요? 첫째,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제 환자분들 평균 한 달 병원비가 40% 감소했습니다. 둘째, 약이 줄어듭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개선됩니다. 다섯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와 놀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7세 최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지팡이를 버리셨고 72세 박철수 어르신은 10년 된 소화불량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70세 한명자 할머니는 손주 이름을 헷갈리던 게 완전히 나았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계속 나빠지면서 다리 근력이 한 달에 5%씩 감소합니다. 6개월이면 30%, 1년이면 절반 이상 잃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으로, 장기 입원은 근육 손실로 결국 와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림프 순환이 안 되면 감기, 폐렴, 각종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70세 이상 폐렴 사망률이 23%라는 걸 아십니까? 뇌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매년 3-5%씩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진행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은 연간 평균 3천만 원입니다. 가장 슬픈 건 독립성을 잃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밥도 못 먹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삶. 그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년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답은 이미 여러분 집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은 샤워 중 5분 안에 자극해야 할 5개의 기적 포인트입니다. 손바닥, 무릎 뒤쪽, 사타구니, 목덜미, 태양신경총. 이 5곳만 제대로 자극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작년 9월의 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67세 최영숙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의 팔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걸어오시는데 5m를 오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건가요? 할머니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니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4번 넘어지셨고 그 이후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완전히 포기하셨더군요. 다리에 전혀 힘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벽 붙잡고 가요. 밤에는 5번씩 깨서 화장실 가고요. 요즘은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려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 혈류량이 정상의 52% 수준, 다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무릎 뒤쪽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보행기, 1년 안에 휠체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달만 저를 믿어보세요. 또 약을 먹어야 하나요? 지금도 5가지나 먹는데. 아니요, 약이 아닙니다. 샤워하실 때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와 아들분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등산 다녀왔어요. 자,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여러분은 이 작은 부위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의대에서 해부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바닥을 지배하는 신경은 7,0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신경들은 뇌, 심장, 위장, 간, 폐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때는 그냥 해부학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손바닥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전신순환의 스위치라는 걸 말입니다. 4년 전 일입니다. 74세 박민수 어르신이 오셨는데 10년 넘게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밤에는 역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죠. 선생님, 위내시경도 3번 했어요. 약도 온갖 걸 다 먹어봤는데 소용없어요. 이제는 밥 먹는 게 두려워요. 검사를 해보니 위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었습니다. 정상의 60% 수준밖에 안 됐어요. 혈액이 제대로 안 가니까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였죠. 어르신, 손 좀 보여주세요. 손을 잡아보니 차갑고 손가락 끝은 거의 얼음장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눌러보니 탄력도 없고 뻣뻣했어요. 매일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보세요. 3주 후에 다시 오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양손 손바닥을 30초간 집중적으로 적십니다. 물 온도는 40-42도, 약간 뜨겁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물을 적신 상태에서 양손을 마주 대고 30번 박수를 칩니다. 소리가 나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가 자극받을 정도로만 치시면 됩니다. 셋째, 엄지와 검지 사이, 그러니까 합곡혈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반대편 엄지로 5초씩 꾹꾹 누릅니다. 양손 다 하시고요. 약간 아플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넷째, 손가락을 하나씩 반대편 손으로 잡고 가볍게 당겼다 놓았다를 10회씩 반복합니다.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비비면서 손바닥 전체가 따뜻해질 때까지 마사지합니다. 대략 30초 정도면 됩니다. 전부 합쳐도 3분이 안 걸립니다. 3주 후 박민수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제 삼겹살 3인분 먹었어요. 그것도 밤 9시에. 그런데 속이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요. 어르신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10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개운하더라고요. 2주 차부터는 밥 먹고 나서 더부룩한 게 확 줄었어요. 지금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재검사 결과 상부 소화기 혈류량이 34% 증가했습니다. 손바닥 자극만으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3분의 1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의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바닥의 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 뇌로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는
말초 순환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소화기로 가는 혈관들이 열리면서 위장 기능이 개선되는 거죠. 제 환자분들 중 손바닥 자극만으로 변비가 해결된 분도 계시고 손발 저림이 사라진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불면증이 나은 분도 계세요. 손바닥 정말 놀라운 부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뒤쪽입니다. 여러분,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지 않으세요?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지 않으세요?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림프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무릎 뒤쪽, 의학 용어로 스라브라고 부르는 이곳은 하체 림프액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발과 종아리에서 올라온 림프액이 이곳을 거쳐서 상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림프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부종이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통증과 저림이 시작됩니다. 2년 전 66세 한숙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집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다리가 통나무처럼 퉁퉁 붓거든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요. 할머니 다리를 보는 순간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아침보다 5cm 이상 늘어나 있었고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무릎 뒤쪽을 만져보니 뭔가 막혀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림프 순환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맥류로 발전하고 나중엔 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먼저 무릎 뒤쪽 막힌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매일 샤워하실 때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무릎 뒤쪽에 30초간 집중적으로 쏩니다. 수압이 약간 세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시고요. 둘째, 물을 쏘면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관이 자극을 받습니다. 셋째, 샤워가 끝난 후 앉아서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양손 엄지로 원을 그리며 30초간 마사지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하세요. 넷째, 무릎 뒤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양손으로 쓸어 올리기를 20회 합니다. 림프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전부 합쳐서 2분이면 됩니다. 3주 후 한숙희 할머니가 오셨는데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매일 마트 가요. 오후에도 다리가 안 붓더라고요. 측정해보니 종아리 부종이 70% 감소했습니다. 림프 순환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두 개의 기적 포인트를 배우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 포인트, 사타구니입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한 번 자리에 누우면 일어나기가 힘드신가요? 하체가 항상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바로 사타구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의학적으로 서해부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 집단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 기능의 70%가 이 사타구니, 림프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 순환이 마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방광 기능까지 약해집니다. 작년 여름 71세 윤태진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7번씩 가요. 1시간에 한 번꼴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고요. 어르신은 지난 3년간 야간 빈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검사도 받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다리도 항상 차갑고
특히 허벅지 안쪽이 얼음장 같아요. 요즘은 감기도 자주 걸려요.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사타구니, 림프절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하체 체온이 상체보다 3도나 낮았고 림프 순환이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방광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순환이에요. 하체의 혈액과 림프액이 제대로 안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타구니를 열어야 합니다. 매일 샤워하실 때 이 부위를 자극해 주세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 부위에 30초간 쏩니다. 양쪽 다 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부터 서서히 위로 올라가면서 물을 쏘는 겁니다. 둘째, 물을 쏘면서 양손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가볍게 눌렀다 떼기를 5초씩 5회 반복합니다. 림프절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셋째, 샤워가 끝난 후 허벅지 중간부터 사타구니 방향으로 양손으로 쓸어 올리기를 10회씩 합니다. 림프액을 상체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넷째, 사타구니 주름 부분을 따라 검지와 중지로 가볍게 눌러주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기를 10회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무릎부터 사타구니까지 다리 전체를 쓸어 올리기를 양쪽 다리에 각각 10회씩 합니다. 이것도 전부 2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셔야 해요. 특히 자기 전 샤워에 꼭 하시고요.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3주 후 윤태진 어르신이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두 번밖에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체 체온이 2.3도 상승했고 림프 순환 속도가 3배 증가했습니다. 면역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2주 차에는 밤에 서너 번, 3주 차에는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요즘은 감기도 안 걸려요. 사타구니를 열어주니까 하체 전체에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방광 기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개선된 거죠. 여러분, 사타구니는 하체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열려야 다리가 살아납니다. 매일 2분 30초만 투자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적 포인트입니다. 목덜미입니다. 여러분, 손주 이름을 깜빡하신 적 있으세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머리가 자주 멍하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목덜미, 의학적으로는 경추부 후면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뇌로 가는 혈액의 마지막 통로입니다.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으면 뇌로 가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뇌 혈류량이 최대 37%까지 감소합니다.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한 경우 치매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가 딸과 함께 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딸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애들 이름을 자꾸 헷갈려 해요. 어제는 저를 보고 언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세요? 그게, 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헷갈리고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 끄는 걸 기빡했어요. 딸이 발견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 목덜미를 만져봤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목을 돌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요. 할머니, 목이 많이 뻣뻣하시네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글쎄요, 한 2년쯤 됐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파요. 베개가 안 맞나 싶어서 베개도 여러 개 바꿔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검사 결과 뇌 혈류량이 정상의 63% 수준이었습니다. 경동맥 혈류 속도도 현저히 느렸고요. 목덜미 근육이 굳으면서 혈관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치매 검사는 아직 필요 없어 보입니다.
대신 목덜미를 풀어서 뇌로 가는 혈액을 늘려야 해요. 어떻게요? 샤워하실 때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간 쏩니다. 목 뒤 중앙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골고루 적셔주세요. 둘째, 물을 쏘면서 고개를 천천히 앞뒤로 5회, 좌우로 5회 움직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셋째, 샤워가 끝난 후 양손을 깍지 끼고 목 뒤에 대고 목덜미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기를 20회 합니다. 혈액을 뇌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넷째, 목덜미 중앙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로 5초간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합니다. 풍지혈이라는 혈자리인데 뇌 혈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귀 뒤에서 어깨 방향으로 목 양옆을 따라 쓸어내리기를 각각 10회씩 합니다. 이것도 전부 3분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 이정숙 할머니가 오셨을 때 딸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제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다 기억하세요.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깨끗해요. 그리고 목도 안 아파요. 재검사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뇌 혈류량이 43%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적 포인트입니다. 태양신경총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세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하세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되세요? 이 모든 증상의 해답이 바로 복부 중앙 명치 아래에 있습니다. 태양신경총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 집합체입니다. 자율신경, 소화신경, 호흡신경이 모두 이곳에서 만납니다. 의학적으로는 복강신경총이라고 부르는데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긴장하면 우리 몸 전체가 긴장하고 이곳이 이완되면 우리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3년 전 66세 김영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30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잠들기까지 2~3시간 걸리고 자다가도 자꾸 깨요. 수면제도 효과가 없어요. 차트를 보니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더군요. 갱년기 이후로는 더 심해져서 최근 5년간은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만 되면 불안해져요. 오늘도 또 잠 못 자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해요. 할머니 복부를 진찰했습니다. 명치 아래 부분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가볍게 눌렀는데도 할머니가 아파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많이 긴장해 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게 남편 병수발하느라 10년을 고생했어요.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 그때부터 더 잠을 못 자요. 태양신경총이 만성적으로 긴장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흥분 상태에 고정되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 몸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긴장을 풀어야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약도 안 듣는데? 샤워하실 때 복부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특히 자기 전 샤워에 꼭 하시고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명치 아래 복부에 1분간 쏩니다.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을 쏘세요. 둘째, 샤워가 끝난 후 양손을 깨끗이 씻고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 아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합니다. 압력은 부드럽게, 호흡은 천천히 하시고요. 넷째, 복부 마사지를 하면서 복식 호흡을 10회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양손을 명치 아래에 대고 가만히 30초간 올려놓고 있습니다.
손에 따뜻한 기운이 복부로 전달되는 걸 느끼세요. 이것도 전부 3분이면 됩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하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 김영미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젯밤에 7시간 잤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할머니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일쯤 지나니까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지더라고요. 2주 차부터는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3주 차에는 5-6시간씩 푹 자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거의 매일 7시간씩 자요. 재검사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소화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소화돼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신경총은 감정과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풀어주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기적 포인트를 배우셨습니다. 첫째, 손바닥. 전신순환의 스위치입니다. 3분 투자로 소화, 수면, 혈압이 개선됩니다. 둘째, 무릎 뒤쪽. 하체의 배수 시스템입니다. 2분 투자로 다리 부종과 통증이 사라집니다. 셋째, 사타구니. 혈액의 중앙고속도로입니다. 2분 30초 투자로 야간 빈뇨가 줄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넷째, 목덜미.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3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다섯째, 태양신경총. 감정과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3분 투자로 불면증이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부 합쳐도 13분 30초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검증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는 샤워 중 5분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67세 최영숙 할머니는 3주 만에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74세 박민수 어르신은 10년 소화불량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66세 한숙희 할머니는 다리 부종이 해소되어 마트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71세 윤태진 어르신은 야간 빈뇨가 7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기억력이 회복되었고 66세 김영미 할머니는 30년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시작하세요. 5군데를 하나씩 차근차근 자극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어떤 포인트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샤워, 그 5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과 전문의 김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